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RNN의 기본 구조, LSTM의 게이트 메커니즘, 단어 임베딩, 그리고 IMDb 감성 분류를 배웠습니다. RNN이 어떻게 기억을 유지하는지, LSTM이 삭제, 입력, 출력 게이트로 장기 기억을 관리하는지, GRU가 이걸 2개 게이트로 단순화했다는 것까지 다뤘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크게 4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GRU를 좀 더 깊이 분석합니다. 둘째, 양방향 RNN과 다층 RNN을 배웁니다. 셋째, 시계열 예측 실습을 합니다. 텍스트가 아닌 수치 데이터에 LSTM을 적용해요. 넷째, RNN의 한계와 다음 주에 배울 트랜스포머의 등장 배경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GRU의 게이트 메커니즘을 LSTM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GRU를 간략히 봤는데 오늘 더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양방향 RNN과 다층 RNN의 구조와 장점을 이해합니다. 문장을 앞에서만 읽지 말고 뒤에서도 읽으면 어떨까? RNN을 여러 층 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배웁니다. 셋째, 시계열 예측 문제에 LSTM과 GRU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텍스트 분류를 했는데 오늘은 숫자 시퀀스, 즉 시계열 예측을 다룹니다. 넷째, RNN 계열의 한계와 트랜스포머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의 동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Part 1. GRU 상세 분석입니다. 지난주에 GRU를 LSTM의 간소화 버전이라고 소개했었죠. 오늘은 각 게이트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LSTM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더 깊이 파봅시다. GRU의 2게이트를 하나씩 자세히 봅시다. 먼저 업데이트 게이트 Z 밑줄 T입니다. Z 밑줄 T는 W 밑줄 Z, H 밑줄 T1, X 밑줄 T 플러스 B 밑줄 Z. 업데이트 게이트의 역할은 이전 기억대 새 정보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Z 밑줄 T가 1에 가까우면 새로운 정보로 갱신합니다. Z 밑줄 T가 0에 가까우면 이전 은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난주에 LSTM의 삭제 게이트와 입력 게이트를 배웠죠. 삭제 게이트는 뭘 버릴지, 입력 게이트는 뭘 넣을지를 별도로 결정했어요. GRU의 업데이트 게이트는 이 두 역할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Z 밑줄 T가 크면 새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이전 기억을 덜 유지하고, Z 밑줄 T가 작으면 새 정보를 적게 받아들이고 이전 기억을 많이 유지합니다. 버리는 만큼 채운다는 아이디어예요. 다음은 리셋 게이트 R 밑줄 T입니다. R 밑줄 T는 W 밑줄 R, Z 밑줄 T1, X 밑줄 T1, X 밑줄 T 플러스 B 밑줄 R. 리셋 게이트의 역할은 이전 기억을 얼마나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R 밑줄 T가 1에 가까우면 이전 은닉 상태를 전부 사용합니다. R 밑줄 T가 0에 가까우면 이전 은닉 상태를 무시합니다. 리셋, 초기화하는 거예요. 후보 은닉 상태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H 만 밑줄 T는 탄 H, W 밑줄 T 곱하기 H 밑줄 T1, X 밑줄 T, R 밑줄 T가 0이면 H 밑줄 T1이 제거되어서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문맥이 크게 바뀔 때 유용합니다.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면 이전 기억을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최종 업데이트. H 밑줄 T는 1, Z 밑줄 T 곱하기 H 밑줄 T1 플러스 Z 밑줄 T 곱하기 H 밑줄 T. 이 수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Z 밑줄 T는 1이면 H 밑줄 T는 H의 밑줄 T 완전히 새 정보로 교체. Z 밑줄 T는 0이면 H 밑줄 T는 H 밑줄 T1 이전 그대로 유지. 그 사이 값이면 이전 기억과 새 정보를 비율에 따라 혼합합니다. 아주 우아한 설계죠. LSTM과 GRU를 상세하게 비교합시다. 숫자로요. 게이트 수 LSTM 3개, GRU 2개. 상태 LSTM은 셀 상태와 은닉 상태 2개, GRU는 은닉 상태 1개. 파라미터 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히든 밑줄 사이즈는 256, 인풋 밑줄 사이즈는 128일 때 LSTM 파라미터는 4 곱하기 256 EX PONENT 플러스 128 곱하기 256 플러스 256. 4는 게이트 3개와 후보 셀 상태 1개, 총 4세트의 가중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계산하면 약 39만 4천 개입니다. GRU 파라미터는 3 곱하기 256 EX PONENT 플러스 128 곱하기 256 플러스 256. 3은 게이트 2개와 후보 은닉 상태 1개, 총 3세트, 약 29만 6천 개. LSTM보다 25% 적습니다. 학습 속도는 GRU가 약 20에서 30% 더 빠릅니다. 파라미터도 적고 셀 상태 계산이 없으니까요. 성능 차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긴 시퀀스에서는
LSTM이 약간 우세할 수 있고 짧은 시퀀스에서는 GRU가 비슷하거나 더 나을 수 있어요. 결론은 둘 다 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면 GRU를 기본으로 복잡한 장기 의존 패턴이 있으면 LSTM을. 하지만 실험 없이 어느 쪽이 좋을지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Part 2. 양방향 RNN입니다. Bidirectional RNN. 지난주에 RNN의 다양한 구조를 배울 때 앞에서 뒤로 읽는 것만 다뤘죠. 오늘은 뒤에서 앞으로도 함께 읽으면 어떨지 봅시다. 단방향 RNN의 한계부터 봅시다. 나는 밑줄을 먹었다. 매우 달콤했다. 빈칸을 채우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먹었다라는 앞쪽 정보도 필요하지만 달콤했다라는 뒤쪽 정보도 필요합니다. 달콤한 음식, 예를 들어 사과나 케이크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단방향 RNN은 앞에서 뒤로만 읽습니다. 빈칸 위치에서는 아직 달콤이라는 정보를 보지 못했어요. 미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양방향 RNN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개의 RNN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순방향 RNN, X1 오른쪽 화살표 X2, 오른쪽 화살표 X3, 오른쪽 화살표 X4,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방향 RNN, X1 왼쪽 화살표 X2, 왼쪽 화살표 X3, 왼쪽 화살표 X4,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각 타임스텝에서 순방향 은닉 상태와 역방향 은닉 상태를 연결, concatenate 해서 최종 출력을 만듭니다. H 밑줄 T는 밑줄 T 순방향, H 밑줄 T 역방향. 이렇게 하면 각 위치에서 과거와 미래의 문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출력 차원에 주의해야 합니다. hidden 밑줄 사이즈는 256일 때 단방향 아웃풋 batch sec 256, 양방향 아웃풋 batch sec 512, 2배. 순방향 256 플러스 역방향 256는 512. h 밑줄 n도 달라집니다. 단방향 h 밑줄 n 1 batch 256 층 1개, 양방향 h 밑줄 n 2 batch 256 순방향과 역방향 각각 하나씩. fc층의 입력 크기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hidden 밑줄 dim이 아니라 hidden 밑줄 dim 곱하기 1호요. 이걸 잊으면 크기 불일치 에러가 납니다. 코드로 양방향 LSTM을 구현해 봅시다. 빌스틈 클래시파이어 클래스입니다. 지난주의 센티먼틀슴과 거의 같은데 달라진 부분이 딱 세 군데입니다. 첫째, LSTM 생성 시 bidirectional는 true. 이것만 추가하면 양방향이 됩니다. 파이톨치가 순방향과 역방향 RNN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둘째, FC층의 입력 크기가 hidden 밑줄 dim 별 2 self. FC는 n linear hidden 밑줄 dim 별 2 output 밑줄 dim 양방향이니까 출력이 2배이므로 입력도 2배로 맞춰야 합니다. 셋째, forward에서 h 밑줄 n을 처리하는 방식. h 밑줄 n의 shape은 true num 밑줄 layers 별 2 batch hidden 이에요. then num 밑줄 layers 는이 이고 bidirectional says 별 띠미는 true이면 h 밑줄 n shape은 chao batch hidden 입니다. 0번은 1층 순방향, 1번은 1층 역방향, 2번은 2층 순방향, 3번은 2층 역방향. 우리는 마지막 층의 순방향과 역방향을 결합해야 하니까 h 밑줄 n-2가 마지막 층 순방향, h 밑줄 n-1이 마지막 층 역방향이에요. torch-h, h 밑줄 n-2, h 밑줄 n-2, dim는 1로 연결합니다. 결과는 batch, hidden, 별 2, 모델 생성, modern은 빌스틈 클래시파이어, vocab 밑줄 사이즈는 2만, embed, 밑줄 dim는 128, hidden, 밑줄 dim는 256, output, 밑줄 dim는 2. 지난주 코드에서 딱 세 줄만 바꿨는데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텍스트 분류에서 양방향 LSTM은 거의 표준이에요. Part 3. 다층 RNN과 드롭아웃입니다. CNN에서 합성 곱층을 여러 개 쌓았던 것처럼 RNN도 여러 층을 쌓아서 표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NN에서 드롭아웃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주제예요. 다층 RNN은 RNN층을 여러 개 쌓는 구조입니다. 1층 RNN의 출력이 2층 RNN에 입력이 되고 2층 RNN의 출력이 3층 RNN에 입력이 됩니다. X 밑줄 T가 들어오면 1층 RNN이 처리해서 H1 밑줄 T를 만들고 2층 RNN이 H1 밑줄 T를 입력으로 받아서 H2 밑줄 T를 만들고 3층 RNN이 H2 밑줄 T를 입력으로 받아서 H3 밑줄 T를 만듭니다. 최종 출력은 H3 밑줄 T예요. 효과는 CNN에서 층을 깊게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 1층은 저수준 시간 패턴을, 2층은 좀 더 추상적인 패턴을, 3층은 더 고수준의 패턴을 포착합니다. 파이톨치에서는 num 밑줄 layers 파라미터로 간단하게 설정합니다.
LSTM는 NN, LSTM, 인풋 밑줄 사이즈는 128, 히든 밑줄 사이즈는 256, 넘 밑줄 레이어스는 3, 배치 밑줄 first는 true, dropout는 0.3, 넘 밑줄 레이어스는 3이면 3층 LSTM이에요. 출력을 봅시다. 아웃풋 쉐입은 32, 50, 256. 마지막 층의 모든 타임 스텝 출력. H 밑줄 N 쉐입은 3, 32, 256. 각 층의 마지막 은닉 상태. C 밑줄 N 쉐입은 3, 32, 256. 각 층의 마지막 셀 상태. 분류에는 마지막 층의 은닉 상태를 사용합니다. H 밑줄 N-1로 가져오면 32, 256이에요. 일반적으로 2에서 3층을 사용합니다. 그 이상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과적합 위험이 커요. RNN에서 드롭아웃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CNN이나 MLP에서는 아무 곳에나 드롭아웃을 넣어도 됐는데 RNN에서는 어디에 넣느냐가 중요해요. 세 가지 위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층간 드롭아웃, 인터레이어 드롭아웃.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에 드롭아웃을 적용합니다. NN, LSTM, 드롭아웃는 0.3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주의, 넘, 밑줄 레이어스가 1이면 이 드롭아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층이 2개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둘째, 입력 드롭아웃, 임베딩 벡터에 드롭아웃을 적용합니다. 셀프 드롭아웃, 밑줄 인너는 NN, 드롭아웃 0.3, 임베디드는 셀프 드롭아웃, 밑줄 인, 셀프 드롭아웃, 밑줄 인, 셀프 트램, 임베딩 레이어 바로 뒤에 넣어줍니다. 셋째, 출력 드롭아웃, 최종 은닉 상태에 드롭아웃을 적용합니다. FC층 앞에 NN 드롭아웃 0.5를 넣어요. 지난주 코드에서도 이미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타임스텝 간 반복 연결, 즉 H 밑줄 T1에서 H 밑줄 T2의 연결에는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 방향으로는 정보가 보존되어야 하니까요. 여기에 드롭아웃을 넣으면 기억이 랜덤으로 끊기면서 RNN의 핵심 기능이 훼손됩니다. 정리하면 층간 수직 방향에는 드롭아웃 OK, 시간 방향, 수평 방향에는 드롭아웃 NO.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Part 4. 시계열 예측 실습입니다. 지난주에는 텍스트 분류, 즉 many to one 구조의 분류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시계열 예측, 즉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다룹니다. RNN의 다른 응용을 직접 체험해 봅시다. 시계열 예측이란 과거 n개의 값으로 미래 값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사인파를 예측합니다. 사인 함수의 값을 50개 입력으로 받고 51번째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sin t 플러스 1, sin t 플러스 49를 넣으면 sin t 플러스 50을 출력. 왜 사인파로 하냐면 패턴이 규칙적이라서 모델이 잘 학습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 주가나 온도는 노이즈가 많아서 학습이 어려운데 사인파는 깨끗한 패턴이니까 학습이 잘 되면 거의 완벽하게 예측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씁니다. 전체 시계열에서 길이 50의 창을 한 칸씩 밀면서 만듭니다. 윈도우 1, X1, X2, X50 오른쪽 화살표 Y51, 윈도우 2, X2, X3, X51 오른쪽 화살표 Y52, 윈도우 3, X3, X4, X52 오른쪽 화살표 Y53. 이런 식으로 많은 학습 샘플을 만들어요. 지난주 IMDb 감성 분류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건 분류가 아니라 회귀 문제입니다. 출력이 긍정퍼 부정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연속적인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손실함수가 크로센트로필로스가 아니라 메슬로스입니다.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 둘째, 임베딩이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는 단어를 숫자로 바꿔야 했지만 시계열은 이미 숫자니까 임베딩 없이 바로 LSTM에 넣으면 돼요. 다양한 시계열 예측 유형도 소개합니다. 1단계 예측, 하나의 미래값만 예측. 오늘 할 거예요. 다단계 예측, 여러 미래값을 예측. 다음 5일간의 주가 같은 다변량 예측, 여러 변수를 동시에 다룸. 온도 플러스 습도 플러스 기압으로 미래 온도 예측. 오늘은 가장 기본인 1단계 단변량 예측부터 시작합시다. 코드를 단계별로 봅시다. 먼저 사인파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t는 np linspace 0, 100, 2000, 0에서 100까지 2000개의 점을 균일하게 찍고 데이터는 np.sin 사인 값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 2000개. 다음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로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create, 밑줄 sequences 함수를 봅시다. sec 밑줄 length는 50으로 설정하면 0번부터 49번까지가 x의 첫 번째 샘플, 50번이 y의 첫 번째 값, 1번부터 50번까지가 x의 두 번째 샘플, 51번이 y의 두 번째 값. 이렇게 2000년에서 50는 1950개의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훈련과 테스트를 분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시계열 데이터는 랜덤으로 셔플해서 나누면 안 됩니다. 시간 순으로 분할해야 해요. 앞쪽 80%는 훈련, 뒤쪽 20%는 테스트. 미래 데이터로 훈련하고 과거를 테스트하면 데이터 누출이니까요. 텐서로 변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X 밑줄 트레인은 torch, 플롯 텐서 X 밑줄 트레인, 언스퀴즈 -1, 언스퀴즈 -1은 마지막에 차원을 하나 추가합니다. N50, 오른쪽 화살표, N51. LSTM의 입력은 batch, sec 밑줄 len, features 형태여야 하는데 우리는 특성이 1개, 사인값 하나니까 features는 1로 맞춰주는 거예요. 다타로 에이더로 묶으면 학습 준비 완료입니다. batch 밑줄 사이즈는 32, shuffle는 true. 여기서 shuffle은 훈련 샘플의 순서를 섞는 거지 시계열 자체의 순서를 섞는 게 아니에요. 각 샘플 내부의 50개 값은 순서가 보존됩니다. 시계열 예측용 LSTM 모델을 봅시다. 타임시리스 씀 클래스입니다. 지난주의 센티먼틀 씀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눈에 띕니다. 첫째, 임베딩 레이어가 없습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 데이터니까요. input 밑줄 dim는 1. 사인값 하나가 직접 입력됩니다. 둘째, LSTM 구조는 동일합니다. hidden 밑줄 dim는 64로 좀 작게 잡았어요. 사인판은 단순한 패턴이니까. num 밑줄 layers는 2. 2층 LSTM. 셋째, FC층의 출력이 1입니다. self. FC는 n linear, hidden 밑줄 dim 1. 하나의 미래값을 예측하니까 출력이 1이에요. 센티먼틀 씀에서는 output 밑줄 dim는 2. 긍정, 부정이었죠. forward를 봅시다. x는 patch, sec 밑줄 len 1. 형태. LSTM을 통과하면 output이 batch, sec 밑줄 len, hidden 밑줄 dim. 여기서 마지막 타임 스텝에 출력만 사용합니다. last 밑줄 out는 out, -1, 50번째 시점의 출력에 전체 시퀀스 정보가 압축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지난주 감성 분류에서 h 밑줄 n-1을 사용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FC층을 통과시켜 최종 예측값을 만듭니다. Pradman self, FCC, last, 밑줄 out, squeeze, -1로 차원을 맞추고요. 학습 코드에서 중요한 차이점. 크라이테리언은 NN 메슬로스, 분류의 크로센트로필로스 대신 회귀의 메슬로스를 사용합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제곱 평균이에요. 3주차에서 배운 평균 제곱 오차와 같은 거예요. 학습은 50에폭 정도 돌리면 됩니다. 10에폭마다 손실을 출력하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학습이 끝나면 시각화합니다. 마들.이벌과 torch 다데노 밑줄 그래드로 평가 모드로 전환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값을 구합니다. matplotlib로 실제값과 예측값을 겹쳐 그리면 사인파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잘 학습되면 두 곡선이 거의 겹칩니다. 4가지 모델의 사인파 예측 성능을 비교해 봅시다. 기본 RNN, 파라미터 약 5K, MSE 0.02로 가장 빠름. 하지만 기울기 소실 때문에 긴 시퀀스에서 성능이 급락합니다. LSTM, 파라미터 약 20K, MSE 0.003, 보통 속도. 장기 의존성을 잘 학습하고 안정적인 예측을 보여줘요. GRU, 파라미터 약 15K, MSE 0.004, LSTM보다 빠름. LSTM과 비슷한 성능인데 파라미터가 25% 적고 더 빠릅니다. 빌스틈, 파라미터 약 40K, MSE 0.002, 가장 느림. 최고 성능이지만 파라미터와 학습 시간이 2배예요. 이 결과에서 몇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본 RNN은 확실히 뒤처집니다. LSTM, GRU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죠. LSTM과 GRU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GRU가 더 빠르고요. 빌스틈이 최고 성능이지만 시계열 예측에서 양방향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미래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는 상황에서만 양방향이 유효해요. 실시간 예측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으니 단방향이 적절합니다.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속도가 중요하면 GRU, 성능이 중요하면 빌스틈. 그리고 둘 다 시도해보고 결과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Part 5. 실전 팁과 고급 기법입니다. RNN의 응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다음 주에 배울 트랜스포머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봅시다. SEQ는 시퀀스를 입력받아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매니투매니 구조인데 입력 길이와 출력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읽어서 구정 크기의 벡터로 압축합니다. 이걸 컨텍스트 벡터라고 해요. 지난주에 배운 매니2원 구조와 같아요. 입력 전체를 읽고 마지막 은닉 상태에 정보를 압축하는 거죠.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출력 시퀀스를 하나씩 생성합니다. 원투매니 구조예요. 응용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기계 번역, Hello World, 오른쪽 화살표 안녕 세계, 영어 문장을 읽고 한국어 문장을 생성합니다. 텍스트 요약, 긴 기사를 몇 문장으로 요약, 챗봇, 질문을 읽고 답변을 생성, 음성 인식,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변환. 하지만 SEQ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이 아무리 길어도 고정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 하나로 압축됩니다. 100단어 문장이든 1000단어 문서든 같은 크기의 벡터에 담아야 해요. 당연히 긴 입력에서는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SEQ를 학습시킬 때 중요한 기법이 있습니다. Teacher Forcing이에요. 먼저 Teacher Forcing 없이 프리러닝 방식을 봅시다. 디코더가 이전에 자기가 예측한 단어를 다음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안녕 세계를 생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 토큰 SOS를 넣으면 안녕을 예측합니다. 맞았어요. 안녕을 다음 입력으로 넣으면 세상을 예측합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세계, 세상이라는 틀린 예측이 다음 입력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오류 누적, 에러 어큐뮬레이션 문제입니다. 초기 하나가 틀리면 이후 전부 틀어질 수 있어요. 티처 포싱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디코더의 이전 예측이 아니라 정답을 다음 입력으로 줍니다. SOS를 넣으면 안녕을 예측합니다. 다음 입력으로 정답인 안녕을 줍니다. 세계를 예측합니다. 다음 입력으로 정답인 세계를 줍니다. 이러면 매 시점에서 올바른 입력을 받으니까 학습이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훈련할 때는 항상 정답이 주어지는데 실제 추론할 때는 정답이 없잖아요. 자기 예측을 다음 입력으로 써야 합니다. 훈련과 추론의 불일치, 이걸 exposure bias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확률적 teacher forcing을 씁니다. 50% 확률로 정답을, 50% 확률로 자기 예측을 사용합니다. 학습 안정성과 추론 일관성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RNN 계열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를 정리합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한계를 이해해야 다음 주에 배울 트랜스포머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 1, 순차 처리입니다. RNN은 시점 t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시점 t1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h 밑줄 t가 h 밑줄 t1에 의존하니까요. 이건 GPU의 병렬 처리를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GPU는 수천 개의 코어로 동시에 계산하는 게 장점인데 RNN은 1번을 끝내야 2번을 시작하고 2번을 끝내야 3번을 시작하는 순차적 구조라서 GPU의 강점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시퀀스가 길수록 학습이 느려져요. CNN과 비교해보세요. CNN은 모든 위치의 합성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었죠. 한계 2, 장기 의존성의 실질적 한계입니다. LSTM과 GRU가 기본 RNN보다 훨씬 낫지만 1000토큰 이상의 아주 긴 시퀀스에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긴 논문이나 책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3, 고정 크기 벡터 병목입니다. SEQ에서 방금 봤듯이 아무리 긴 입력도 하나의 고정 크기 벡터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정보 손실이 불가피해요. 이 세 가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했습니다. 어텐션의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입력을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지 말고 매 출력 시점마다 입력의 다른 부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아이디어를 극대화해서 RNN을 아예 제거하고 어텐션만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것이 트랜스포머입니다. 2017년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제안되었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GRU 모델 코드를 봅시다. 센티먼트 그룹 클래스입니다. 지난주의 센티먼트를 씀, 오늘의 빌스튼 클래시파이어와 비교하면서 보세요.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Embedding, GRU, FC, Dropout. GRU는 NN, GRU를 사용합니다. LSTM과 파라미터가 같아요. Input 밑줄 size, Hidden 밑줄 size, Num 밑줄 layers, Batch 밑줄 first, Bidirectional는 true로 양방향 GRU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Forward에서의 핵심 차이점. Output, H 밑줄 N, GRU는 self.gru, EMB, GRU는 H 밑줄 N만 반환합니다. C 밑줄 N이 없어요. LSTM은 H 밑줄 N, C 밑줄 N을 반환했죠. GRU에는 셀 상태가 없으니까요. 이 차이만 기억하면 LSTM 코드를 GRU로 바꾸는 건 정말 쉽습니다. N, LSTM 오른쪽 화살표, N, GRU로 바꾸고 H 밑줄 N, C 밑줄 N 대신 H 밑줄 N 대신 H 밑줄 N만 받으면 됩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LSTM 대 GRU 비교 실험 코드가 있어요. 두 모델을 같은 데이터,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시키고 정확도와 학습 시간을 비교합니다.
타임 코드를 타임으로 시간을 재면 GRU가 확실히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습에서 직접 실행해보세요. 다음 주 예고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살짝 맛보겠습니다. I love cats를 나는 고양이를 사랑한다로 번역하는 상황을 봅시다. 기존 SEQ는 I love cats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고 디코더가 이 벡터만 보고 번역을 생성했어요. 어텐션은 다릅니다. 디코더가 매 출력 시점마다 인코더의 모든 입력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할 단어와 관련된 입력 단어에 더 집중해요. 사랑한다를 생성할 때 I의 10% 주목, love의 80% 주목, 가장 관련이 깊으니까 cats의 10% 주목, 고양이를 생성할 때 I의 5% 주목, love의 10% 주목, cats의 85% 주목. 이번에는 여기가 핵심이니까 매번 다른 입력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정 크기 벡터 하나에 모든 걸 우겨넣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참조합니다. 이 어텐션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트랜스포머가 되었고, 트랜스포머는 BERT, GPT, 챗GPT 등 현대 AI의 기반이 됩니다.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배울 테니 기대하세요. 이번 주 실습 과제입니다. 실습 1. 사인파 시계열 예측, 타임스 리슬슨 모델을 직접 구현합니다. 50 타임 스텝 입력으로 다음 값을 예측하세요. 학습 후 실제 값과 예측 값을 겹쳐서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사인파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학습되면 두 곡선이 거의 완벽하게 겹칩니다. 실습 2. LSTM 대 GRU 비교. 지난주에 구현한 IMDb 감성 분류에 LSTM과 GRU를 각각 적용합니다. 정확도, 학습 시간, 파라미터 수를 비교하는 표를 만드세요. GRU가 정말 더 빠르면서 비슷한 성능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습 3. 양방향 LSTM 실험. 단방향 LSTM과 양방향 LSTM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빌스템으로 IMDb 분류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확인하세요. 코드 변경량은 매우 적은데 성능 향상이 눈에 띌 거예요. 제출물은 시계열 예측 그래프, 모델 비교표, 코드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양방향 RNN은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나요? 핵심은 미래 정보를 볼 수 있는가입니다. 텍스트 분류처럼 전체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분석하는 경우 양방향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앞뒤 문맥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시간 주가 예측이나 음성 인식의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미래 데이터가 아직 안 왔으니까 양방향을 쓸 수 없습니다. 단방향을 써야 해요. 시계열 데이터에 CNN을 쓸 수는 없나요? 쓸 수 있습니다. 1D CNN이라고 해서 1차원 합성곱으로 시계열 패턴을 잡을 수 있어요. N, CONV1D를 사용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CNN과 RNN을 결합하거나 CNN만으로 시계열을 처리하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계열에서는 LSTM, GRU가 표준입니다. SEQ를 직접 구현해봐야 하나요? 직접 구현하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주로 사용합니다. SEQ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구현은 관심 있는 분만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 트랜스포머를 배우면 왜 SEQ가 트랜스포머로 대체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LSTM이 3개 게이트를 사용하는 건 수학적으로 최적인 건가요? 꼭 3개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GRU가 2개로 줄여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잖아요. 더 많은 게이트를 추가하는 연구도 있었고 게이트 개수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LSTM의 3개 게이트 구조가 실전에서 잘 작동해서 30년 가까이 표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 수업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트랜스포머와 LLM 소개. 현대 AI의 핵심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를 배웁니다. 오늘 맛본 어텐션 메커니즘을 상세히 다루고 셀프 어텐션과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대표 모델들 BERT, GPT, 그리고 챗GPT까지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 AI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깅페이스를 활용한 실습도 진행합니다. 사전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을 직접 사용해보는 시간이에요. 이번 학기의 대미를 장식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